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경매TV, 돈경TV의 민보름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방문했던 성산 시형 아파트 물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률 전문가이신 임상영 변호사님과 경매 전문가이신 천자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자봉입니다. 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임 변호사님께서 먼저 이번 물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은 서울 서부 7개 2020 타경 57737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의 성산 시형 아파트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3,710세대 거대 단지인데다가 작년 5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라 최근 몇 년간 가격이 급등한 곳입니다. 이번 경매 최저 입찰가는 9억 7천만 원이고 매각 기일은 얼마 남지 않은 10월 12일입니다. 네, 성산 시형이라면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곳인데요. 두 분 혹시 이 아파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목동 아파트에서 약 20년간 거주했기 때문에 가끔 그 목동 아파트에서 그 성산대교를 지나가지고 하늘공원에 자주 가는데요. 그 하늘공원 근처에서 제가 성산 시형 아파트를 자주 보았습니다. 현재 그 서울 서부권에서 최대 재건축 단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어렵다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뉴스에 많이 등장을 했었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 물건을 소개하는 건데요. 천 선생님, 요즘 경매 시장에서 이런 아파트 인기가 높은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경매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동산 성산 시형 아파트는 86년대에 준공하여 34년이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계속 상승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물건과 같은 타입의 최고 실거래가가 10억 5천만 원이고요. 현재 호가는 11억에서 12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감정가이자 최저 입찰가인 9억 7천만 원이 그렇다면 적절한 수준일까요? 저는 적당한 감정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법원 경매 감정가는 시세보다는 약간 10% 정도로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본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단지이고 교통 여건도 참 최고로 좋은 곳이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대단지 재건축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지역이며 DMC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가장 작은 20평 소형 타입의 대지 지분이 13평으로 아주 좋았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2년 실거주 요건이 최근 백지화되어 투자자에게는 장벽이 하나가 사라진 셈입니다. 천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실제로 이곳을 방문해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굉장히 가까운 직주 근접 아파트였고요. 지하철도 거의 초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또 현재 물건 북측에, 그러니까 경의중앙선 너머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 있는데 거기 신축 아파트 59 스퀘어미터가 현재 성산 시형 아파트와 호가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산 시형 아파트가 마포구이기도 하고 입지만 봤을 때는 더욱 우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임 변호사님, 이번에 나온 성산 시형 아파트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4년 10월 2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소유자가 실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명도도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아파트 소유자는 이 모 씨인데 채무자는 장모 씨와 S 주식회사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르다는 건데요. 아마 이 모 씨가 장모 씨와 S 회사 채무 담보를 위해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그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물상보증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일반적인 근저당권처럼 그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의 소유자인 지금 이 아무개 씨로 되어 있는데 이 아무개 씨와 채권자인 장 아무개 씨가 서로 부부이거나 가족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실제로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배우자 채무 담보를 위해서 이렇게 물상 보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소유자라면 이렇게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빚에 의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이 소유자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직접 경매에 참가할 수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채무자는 경매에 입찰할 수가 없고요. 보통 채무자와 소유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소유자도 경매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지만 그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경매에선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경매 꿈나무들이 아파트에 입찰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경매로 낙찰받는 부동산에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물건이 소재한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 지역이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대출 규제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므로 각종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서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물건과는 상관이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이 물건처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물건을 낙찰받으시게 되면 조합원 승계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다른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경매에 나온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합원 승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매각기일 10월 12일 성산시형 아파트 물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